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스트 한 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누구 한 분을 더 부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은 없으시죠, 시장님? 누구를 부를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네. 저희가 그 전 이기우 옆에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진짜 짜증내신다. 자, 수원이 또 이제 정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정조 전문가가 와 계시다고 합니다. 아, 그 왕정조. 왕정조예요. 네. 그것도 정조를 지키는 분이에요. 아, 우리 아주머니들 자지러집니다. 네. 자, 국민TV의 수상한 이야기에서 저하고 곽현화 씨하고 우리 김준영 교수님이 방송 한 계절을 같이 달려왔었죠. 대한민국 최고의 정조 전문가라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정조를 가장 잘 지키는 분으로 또 자지러지신다. 야, 이거. 네. 예, 반갑습니다. 한신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정조교양대학이라고 써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뭘 가르치는데 정조교양대학이면? 아, 예. 그 얼마 전에 제가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에 가서 방송 녹화를 했는데, 네. 그때 홍진경 씨가 질문한 내용하고 똑같았어요. 예. 아, 그 수준이야, 내가. 속상해. 그 저희 대학이 그 굉장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주주의와 또 그 이전에는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그 한신의 진보 정신하고 정조의 개혁 정신이 동일하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교양대학의 이름을 정조교양대학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조교양대학에는 뭐 학부인 거예요? 아니면? 학부이기도 하고, 네. 지금 이제 저희 교양대학이 이제 7개의 교양 영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철학, 역사, 문화, 또 생명, 인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조학이라고 하는 정조에 대한 뭐 사상, 또 개혁 정책, 또 위민정신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영역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신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이것을 다 공부하고 졸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우리 저 시장님이랑 무슨 사이세요? 제 시장님 팬클럽 회원입니다. 아니 아까 저 누가 이기욱 전 부시장이 뭐 측근들로 다 지금 자리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저 시장님 되시기 전부터 친분이 있으셨다든가 아니면 뭐 친척 관계라든가? 저 국민TV 조합원입니다. 예. 아, 그래요? 저 예전에 네. 그 전현관의 30분 책 읽기 네. 1년 동안 진행했던 사람이고요. 아. 예, 아주 국민TV 처음 만들 때부터 네. 참여했던 조합원 자격으로 여기 온 거고, 염태용 시장님과는 아까 뭐 그 이야기하는데 등문적폐 뭐 이런 얘기 막 네네네네네. 하긴 하던데, 사실은 그런 학교 인연 뭐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93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대기업을 그만두시고 수원서 환경운동을 하신다고 내려오셨을 때, 그때 그런 정신에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이렇게 옆에서 함께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님과 인연을 맺었다면 지금쯤 아니 근데 서울대에서 뭐 하실 텐데. 박원순 시장님하고도 2008년도에 네. 인연을 맺어가지고 맺었어요? 예, 지금까지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끈은 놓지 않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영 시장이 질투합니다. 몰랐거든. 아직은 놓지 않은지 몰랐는데. 근데 정조를 연구하시는 분은 서울 가봐야 크게 수어처럼 화장 같은. 그렇지, 그렇긴 하지. 선택하신 거예요. 맞아. 근데 왜 정조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뭐 수많은 왕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알기로 저 세종대왕도 있고 네. 훌륭한 대왕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자왕도 있고. 의자왕도 있고 의자왕도 있고. 하필이면 정조를 이렇게 딱 정하신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제가 그 대학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그때 당시 그 한국 사회 역사학계 분위기가 일제 강점기의 사회주의 독립운동사 전공이
뭐 광풍을 불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독립운동사 전공하러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아주 우연찮게 정조의 문집을 그때 이제 과제 때문에 보게 됐는데 딱 한 문장을 보고 제가 완전히 이분한테 소위 말해서 꽂힌 거죠. 네. 그 문장이 뭐였냐면은 나는 비록 미천한 마구에게조차 평생 이놈 저놈 해본 적이 없다. 딱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야 이건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위대한 국왕이었고 그래서 이분을 전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먹게 됐죠. 나는 미천한 마귀에게조차 마구, 예, 마구에게조차. 마구에게조차. 야 마귀가 뭐가 미천하냐? 아유 너도 참 정말. 갑자기 마귀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옛날에 저 기독교에 심취하셨나? 아 마부에게조차 이놈저놈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맨날 저 막말 입에 달고 사는 우리 저 김원만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그 정조와는 상반된 인물로 우리가 해석.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정조가 그만큼 훌륭한 인물이었다. 근데 수원시와의 관계가 또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나마- 화성 쌓았죠 정조.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성이? 아닙니까? 화성을 저기 정조가 쌓았다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다행이야. 정조하면은 규장가가고 화성이거든. 그래. 그거 제가 외웠거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장룡영이라고. 네? 예, 장룡영. 예, 장룡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조는 그 왜 중요한 국왕이냐면은 모든 백성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려고 했어요. 그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똑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민화 정책을 쓰지 않고 아주 현명하게 만드는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세종이 만들었지만 세종 때 훈민정음 활용을 못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국왕들이 훈민정음 활용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정조가 이제 백성들을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국가가 만든 모든 정책들, 새로 만드는 서적들 이런 모든 것들을 훈민정음으로 다 번역시킵니다. 그 번역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무반층을 양성하는데 정조가 이제 주장했던 것 중에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문치규장, 무설장용, 학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만들고 무예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룡영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장룡영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무예도보 통지라고 하는 무예서를 만들고 그 무예서를 훈민정음으로 다 번역을 해서 일반 백성들이 다 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예에 어떤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무예서를 읽고 그 무예도보 통지에 나와 있는 무예서에 있는 24가지로 묵과시험을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묵과시험에 새롭게 합격해서 바로 이 화성을 지키는 그런 장룡영 군사들로 대거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보신 분? 이거 다 알죠. 예, 예. 아 진짜로 들어보신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몰랐어? 써봐요. 빨리 좀. 아마 진짜요? 이번에 그 북한에서 내려오는 네. 그런 그 공연단 중에 네. 예술단만이 아니라 태권도 시범단이 내려오기도 네, 네, 했어요. 네, 네. 그 태권도 시범단의 원류가 무예도보 통지에 나와 있는 권법이에요. 그래서 작년 2017년 10월 27일 날 무예도보 통지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등재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 태권도의 원류가 무예도보 통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겁니다. 그 무예가 사실 우리 수원에서 네, 계속 네, 네. 있었던 그 무예였던 거죠. 예. 그럼 그 훌륭한 정조 대왕과 우리 염태영 시장을 좀 이렇게 엮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굉장히 품격이 벼랑간 높아지셨어요. 그거 하려고 부른 거잖아요. 그 정조대왕의 호가 네. 홍제라고 하는 거예요. 홍제. 홍제? 예. 서울의 홍제동이 그건 제고 어이고 홍제. 이건 이제 아이. 예. 홍제라고 하는 것은 그 좀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사서 삼경 중에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서경에 이제 홍범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홍우일 인재, 예, 한 사람의 힘이 널리 퍼져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 라는 말의 줄임말이 홍제예요.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옆에 계신 우리 염 시장님이 늘 떠오릅니다. 이 한 사람의 노력과 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여기 굉장히 많은 팬클럽 회원들 와 계시는데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수원시를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분 이렇게 뵙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정조의 홍제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그 수원시가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세종시 같은 곳이었습니다. 서울이 있었다면, 한양이 있었다면은 그 제2의 수도, 행정 수도 같은 그런 개념으로 화성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원이 딱 간택이 됐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정조를 가장 많이 닮은 도시가 바로 수원이고, 근데 사실 행정 수도를 만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또 가장 존경했던 왕이 정조대왕이었고, 그래서 정조, 수원, 노무현 그리고 세종시 많이 닮아 있습니다. 거기 왜 염평을 빼고? 아무튼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이기호 부지사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 정조대왕께서 이렇게 개혁을 하고 또 화성을 축조하고 또 신분과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고 뿐만 아니라 민번에 입각한 여러 정치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너무 안타까운 건 그분이 49에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우리 수원에서는 정조대왕께서 못다 이룬 것을 그분이 꼭 이루고자 했던 민본과 분권, 탕평, 예. 더 나아가서 그 상공인들에게 대한 존중과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펼치신 것들이 우리 시에서 예. 계속 이어서 정조를 되살리는 일이 필요하고 그 역할에 시장이 예. 또 중심 역할이 있지 않나 예.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예. 이게 아산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원까지 옛날에 배길이 있었대요. 물길이 있어서 뭐 전국 팔도강산에서 수원으로 모여서 수원이 큰 시장을 이루었고, 그래서 근대 중상 그 이런 문화가 수원이 가장 발달됐고 성숙됐다. 예. 저하고 수상한 이야기 18회 하시더니 수원 완전히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귀에 이 박혔습니다. 예. 그 아산과 평택 사이에 지금 우리는 안성천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 지금 평택으로 갇혀 있는데 예. 거기로부터 역으로 올라오면 평택 그리고 오산을 지나서 수원으로 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포구가 지금 망포라고 하는 지역 있죠. 예. 여기도 다 포구 이름이죠. 예, 그러니까 그 서해안의 배가 수원까지 온 것은 사실이고 그런 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가 뭐 공부를 엄청 시켰죠. 네. 저기 조만간에 수원시장 출마한다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지금 이제 우리 수원 조금 넘어가면은 비봉 IC 있거든요. 그 비봉 IC가 굉장히 큰 포구에서 구포라고. 그래서 그 비봉 IC까지 큰 배가 들어와서 안면도에서 나무가 들어오고 황해도 장상곳에서 나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런 큰 나무들이 들어오면 이제 수레를 이용해서 고개를 살짝 넘으면 바로 화성에 건설하는 곳으로 직접 오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수원이라는 지역은 그 교통이 굉장히 큰 요지였고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로운 상업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말이죠. 그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지정을 받은 독점권을 갖고 있는 시전상인들만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조가 이제 수원이라는 신도시를 육성하기 시작을 하죠. 1789년부터. 그때 처음으로 수원에서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여기서 추진을 합니다. 굉장히 큰 결단이었죠. 그래서 2년 동안 여기서 그걸 이제 성공을 시킨 거죠. 성공을 시켜서 1791년에 이제 조선 전체로 확대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개혁의 도시,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수원인 거죠. 저는 우리 시장님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하고 네. 자매 결연을 맺으셨는데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상업이 유럽에서 최초로 실시됐기 때문에 프라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들어서 프라이부르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역사상 최초로 자유상업이 시작된 도시가 우리 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원하고 프라이부르크가 자매 도시가 된 것이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 필연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찾아냈어요? 오늘 여기 오려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민망해서 못 앉아있어. 기분이 신나졌어. 아니 저 수원에 종로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종로가 있죠. 예. 종로가 지금도 지명이에요? 지금도 종로 지명이죠. 예. 수원 종로교회라고 저 예, 종로교회. 예. 제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아까 그 세종시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 염태용 시장님이 청와대 계실 때 그때 만들었던 핵심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세종시 만드는 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제가 정조 전공하고 화성건설 연구를 했었으니까 화성이 정조가 상황의 수도로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양경 체제를 정조가 계획을 한 거죠. 두 서울에서 양경.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주상의 수도, 수원은 상황의 수도. 정조가 왕위를 아들 순조한테 물려주고 상황이 돼서 모든 관리들의 인사권, 사법권, 군대 통수권 이 세 가지 권한을 갖고 이거 수원에서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개혁 정치를 하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수원이라는 도시를 철저하게 당시에 수도의 입지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요 내용을 이제 당시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시면서 세종시와 서울의 어떤 관계를 정립을 하셨는데 정조가 어쨌든 이 양경 체제를 만들면서 서울과 똑같은 그런 구조를 만듭니다. 도시 계획을. 그래서 서울에도 종각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 종각과 똑같은 내용의 종각을 이곳 수원 안에다가 화성 안에 설치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그 종각이 수도로서 종각이 존재하는 곳이 딱 세 곳이 있어요. 서울, 수원, 한 곳이 남한산성 안에. 왜 그러냐면 남한산성은 유사시에 글로 피난 가서 비상수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상수도의 개념 속에서 종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는 수도의 도시, 서울과도 같은 위상을 이제 정조 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그것을 역사적 과제로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가든 맞닥뜨려고 아까 지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고리가 하나 나오는데 서울시장님이 되고 나서 제가 서울시장님께 제안한 게 있어요. 당신께서 서울시장하고 제가 수원시장일 때 꼭 해야 될 게 정조의 역사를 복원해 놓는 거다. 가장 핵심이 정조대왕께서 창덕궁에서 나와서 육릉까지 능행차하는 것을 복원해야 됩니다. 이걸 요청드려서 결국은 서울시장과 수원시장의 콜라보의 결정체가 정조대왕 능행차고 지난해도 서울부터 육릉까지 전 구간 재현을 하는데 한강을 배다리로 건너는 큰 축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퍼레이드 축제의 전형을 만든 거거든요. 예. 상당히 연결고리가 깊다고 할 수 있잖아요. 10월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이벤트가 서울과 수원에서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자료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너무나 잘 봤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작년 화성 문화제 때 제가 그 서울서 행차도 제가 생방송 해설을 했었고 수원도 제가 생방송 해설을 해서 양쪽을 다 봤거든요. 서울이 수원에 비하면은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평가회 할 때 수원을 좀 잘 배워라. 그래서 제가 또 특별한 지도를 좀 해주고 왔죠. 예. 잘했나요? 어떻게 우리 언제까지 이거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들은 것 같은데. 네, 너무 정조를 이용해 먹는 것 같아서. 정조가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개혁, 그러니까 위완성된 개혁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개혁을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완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가능하겠죠? 그분의 개혁 정신을 늘 담고자 하니까 그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현재 제 위치에서는 정조의 개혁을 분권과 자치를 통해서 우리 수원의 화성에서 꼭
실현해야 될 그 역사적 소명을 수원 시민들은 피 속의 DNA로 꼭 갖고 있고 네. 그것을 발현하는 것이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제가 뭐 이런저런 수원에 대해서 학습한 게 많아서 그런데 심재덕 시장님이 예. 길이 언제예요? 어제였습니다. 어제였죠. 예전에 녹화일 기준으로. 근데 심재덕 시장님이 당선되실 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특정 정당, 뭐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 뭐 그보다 더 이제 의원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 이쪽 소속 아니었고 무소속으로 나오셨고 무소속으로 나오셔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화성 행궁을 복원하겠다. 이걸로 수원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아서 시장이 되셨는데 전 이거 보면서 말이죠. 아니 뭐 무슨 뭐 뉴타운을 짓겠다. 무슨 뭐 저기 어디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화성 행궁을 복원하겠다. 뭐 그냥 궁을 복원하는 것 정도인데 아 이건 역사와 정신이 서려 있는 그런 꼭 필요한 그런 궁이다. 라는 시민들의 그런 어떤 공감대를 도출해내서 결국 이제 시장이 되신 건데요. 저 그러고 보면은 이 수원 시민들이 아 역시 그 조선시대 세종시 시민다워 있습니다. 이런 고품격 토크를 하면 저쪽은 완전히 소외돼서 안쓰러운데요. 그분이 하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화장실 편하게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화장실이요? 공중 화장실. 네네. 예, 그 개혁을 했던 첫 번째 세계 화장실 협회장. 예, 화장실 문화혁명 그리고 수원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킨 거 그리고 아, 화장실을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수원에서는 그분 시절에 화장실이 많이 만들어졌긴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화장실을 그러면 굉장히 깔끔한 환경의 화장실을 만드셨던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 이용하는 그런 수준의 화장실. 예, 예전에 공중 화장실이 아주 냄새나고 힘들었죠. 예. 지저분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그것을 지방자치심으로 바꿔내신 거고 그분이 심재덕 시장님이셨고요. 그 세계화장실협회를 만드셔서 제3세계권의 화장실까지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도록 하는 전위대 역할을 하셨는데 그 일을 또 제가 이어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수원이 또 지방자치가 이루는 아주 대표적인 성과 중에 하나가 화장실 문화 개선 운동이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수원 화성과 같은 것들이 중앙정부의 힘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힘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그리고 정조의 그러한 개혁과 위민 이런 것들을 지방분권의 선도도시 수원에서 앞서서 실현해보자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계속 졸리운 표정을 짓게 된다. 영화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시장님? 예, 봤습니다. 예. 감명 깊게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보셨고요. 우리 시장님 보시면서 몇 번 정도 눈물이 나오셨습니까? 사실은 옆에 보는 사람들이 창피해서 눈물을 감추려고 했는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같이 그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때 그야말로 학생의 신분으로 그렇게 생명들이 산화돼 갔던 그 내용들과 처절한 현장 지금은 영화로 보니까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정도의 감동이 갈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하루하루가 치열하고 또 굉장히 자기의 젊음을 건 모험 같은 것이었거든요. 실례지만 저 시장님이 몇 학번이신 거죠? 예, 제가 제대로 했으면 79고요. 저는 80 다녔고요. 예, 그러니까 80년 봄의 그 상황과 87년 당시는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다닌 직장이 그래도 낮에 나와서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을 여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 수원에서도 수원역 팔달문 주변 그리고 87년에 가장 치열하게 부딪혔던 곳 중에 하나가 빈센트 병원 앞이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알고 있어요? 팔달 쪽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또 EYC라고 하는 기독 청년 회의에 그 회장도 하고 그럴 때라 시위에 최전선에 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은 뭐 최루탄과 온 몸이 뜯기기도 하고 또 그 당시의 용어로는 도발이 이걸로 그
젊은 도망 다니시고. 예 많이 일단 뭐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면 몇 번 들어갔다 나오셨나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 저 시장님 몇 번 정도? 저는 요행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럼 조금 약한데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명예직이라도 한 번 다녀오셨어야 되는데 들어가진 않으셨군요. 예, 그때 당시 역할 분담이 있었고요. 현장에서 데모를 주동해서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고 네. 또 남아서 역할해야 될 사람이 그렇죠. 있는데 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군대를 면제받았던 위치와 또 동생들을 책임져야 될 위치가 남아서 일을 해야 될 역할로 늘 분담이 돼서 죄송하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실제로 그 운동권 하다 잡히면은 그 이 도로 저 훈방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군에 입대시켜서 예. 하여간 고생도 시키고 또 더 이상 데모에 가담하지 못하게 이제 막는 그런 때였는데 염 시장님은 여러모로 저기 군대 갈 조건을 이제 피할 수 있어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운동권 지휘부에 남게 되셨고 네. 옥체를 보존하셨거든요. 예. 감옥에 가면 안 되니까. 예. 자필 위기에 놓이면 친구들을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사실이 아니죠? 정말 그럴 일이 저로서는 젊은이들에게는 제일 고통스러운 네. 일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일까지 경험하진 않았는데 네, 네. 친구들에게 그런 일이 지금도 큰 상처로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시대가 만든 아픔 중에 그보다 더 젊은 일을 힘들게 했던 일은 없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1980년대 요 영화에서는 이제 뭐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가 나왔습니다만 또 우리 시장님께서 그 김상진 열사 사건과 뭐 연관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문익환 목사님이 1987년 열사들을 장례식 절차 속에서 한 분 한 분 목 놓아 외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7월 9일에 연세대에서 그때 그 제일 먼저 외친 사람이 전태일 열사하고 그 다음에 김상진 열사를 네네. 외칩니다.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예. 네. 근데 김상진 열사는 유신 시대 때 1975년 4월 11일 날 서울대 농대 지금 서둔동에 있는 그 교정에서 양심선언서라는 것을 읽고 활복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 서울대 축산과 4학년 학생입니다. 군대까지 갔다 와서 복학을 했던 학생이고요. 유신의 재단 앞에 자신이 목숨을 던진 사건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습니다. 네. 근데 농대에서 데모가 있었고 어떤 대학생이 할복을 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목숨을 잃고 있었다는 일이 신문이라든지 방송에는 잘 안 나와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암암리에 퍼져서 굉장히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그 위험해하고 또 한편으로 쉬쉬하면서 슬퍼했던 음습했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 농대가 당시 수원에 있었던 예.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은 그 김상진 열사 추모제를 참석했다는 이유로 투옥도 되고 학교에서 제적을 당해요. 예. 그분이 그래서 서울대를 다니다가 이후에 단국대를 가게 되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도 그 김상진 열사하고 인연이 있죠.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니고 87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원에서 그 한신대 학생 중에 80년에 광주에서 죽은 학생이 있습니다. 유동훈 열사. 예, 유동훈 열사. 그 유동훈 열사의 추모비를 한신대에서 처음으로 열사 추모비 중에 최초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에 군경이 그 탈취해 갈지 모르기 때문에 밤새워서 학생들이 지키고 그랬습니다. 교정에서. 그걸 보고 우리 농대 민주동문회 주축으로 그때 당시 민주동문회가 구성되기도 전이지만 김상진 열사를 어떻게든지 그분의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동문들 사회에서 김상진 기념사업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김상진 기념사업회를 처음 만들고 나서 제가 거기 부회장으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회원 정도로 있지만 김상진 열사를 그 이후에 그 매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데 80년에 처음에 했습니다. 1980년에 봄 때
75년에 돌아가신 김상진 열사를 5년 만에 서울대 농대 교정에서 그분의 기일을 네. 그 행사를 할 때 문익환 목사님이 그때도 오셔서 예, 그때 예. 참여하시고 그랬어요. 그때 교수님들이 다 나와서 그 재단 앞에 분양도 하고 그랬었는데 81년 되니까 또 세상이 뒤엎어졌어요. 아시잖아요. 5.17, 5.16 네네네. 이후에 81년에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음. 그럴 때 수원에 있는 학생들 몇이 한신대, 서울대, 농대, 아주대 이런 학생들로 사발통을 불러서 제가 그 당시 다니던 원천교회에서 아. 김상진 열사 추모 예배를 봤어요. 네.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학생들을 다 같이 암암리에 모여서 근데 끝나고 추모 예배를 끝나고 나왔는데 밖에 나왔더니 권사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랬더니 제가 교회에 앰프 시설을 잘못 작동해서 그때 차인벨 같은 것이 예배 보기 전에 동네로 울리는 온 걸 동네로 스피커로. 스피커를 밖으로 틀어놓고 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너무 동네 방송을 하신 거네요. 아예. 예, 동네 방송을 하셨어요. 그걸 아마문에 몰래 모여서 한다고 한 게 바깥으로 안팎 같이 나간 거예요. 야. 그런 뭐 그래서 그날로 바로 또 도발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거 참. 정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편하지도 않고. 스트레스 때문에 처먹느라고. 네. 아 진짜 이 영화 특히 이제 아마 저 그 시대를 저도 뭐 사실은 잘 모르는 세대 중에 하나인데 보면서도 많이 좀 뭐 선배님들께 빚진 마음이라든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우리 최욱 씨도 네, 정말 봐야죠 좀 영화를. 이제는 봐야죠. 네. 언제까지 안 볼래요? 아니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최한 검사에 대한 평가 부분도 그렇지. 사실 좀 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네,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시대에 올바른 역할을 했다가 나중에 이상한 행보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때도 정의로웠고 지금도 정의로운 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유시민 작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대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하늘이 그런 기회를 부여했고 그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행동한 것이다. 그 이후의 삶과 다 엮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 저 김준혁 교수님 역사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87년. 예, 뭐 저도 감동 있게 봤는데 사실은 저는 86학번이어서 87년도에 내내 그 현장에서 짝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면서 당시에 있었었죠. 시장님보다 한참 어리시군요. 아, 외모가 거의 같아 보이나요? 같아 보이는 수준은 아닌데. 끝나고 따로 좀 봅시다. 선배님이시구나. 네. 예, 그 시절에도 교수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제가 그 정조대왕께서 하셨던 유명한 그 술자리 구호가 불취무기, 네.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한다. 네. 이것을 늘 실천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갔어요. 제가 열흘 술 안 먹으면 10대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뭐 그 1987 영화는 당시의 시대 이야기를 가장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좀 하고 있고 예.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시민단체에서 김정남 선생님하고 이구영 선생님 초청해서 예. 영화 상영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아마 함께 그렇게 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아 참. 뭐 다시 뭐 그 시절 우리가 뭐 돌아갈 일이 당연히 이제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치가 자꾸 이제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면 시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세상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뭐 역사가 뭔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뭐 지방자치 분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좀 한번 듣는 시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촛불을 그렇게 뜨겁게 모든 1,700만 시민이 나와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건 한편으로 불완전하지만 지방자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서울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와이파이를 전혀 막힘이 없이
그 소통이 되게 해줄 수 있었던 건 서울시장의 역할이 제일 컸고요. 네. 늦게까지 지하철이 다니게 하고 모든 시민들이 화장실 문제를 크게 어려움 없이 쓰게 한 것,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결과거든요. 그것은 결국 서울시가 의식이 확실한 시장이 계셨기 때문에 됐던 거거든요. 이게 공권의 힘입니다. 예. 이후에 다시 그럼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지방자치로 경험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는 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사실 박근혜가 다시 왔을 때 박정희 시대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민들이 막아냈어요. 예.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모아졌고요. 예. 다시 이제 촛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든지 불통으로 딱 막히면 이제 경험된 높은 성숙된 시민의식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늘 실현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자치와 분권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민분들께서 시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청와대는 뭐 국민신문고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수원 시민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 가지 직접 참여하는 네. 소통의 구조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뭐 우리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연초되면 구청 방문을 통해서 구민들과 만나고 또 곧 동방문을 통해서 동네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현장에서 만나고 그러거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34분의 시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또 늘 만나기 때문에 네. 그런 다양한 소통 구조를 갖고 있죠. 아니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뭐 시민 대토론회 뭐 이런 거 한번 해갖고 시민분들이 뭐 실제로 그게 얼마나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아 저렇게 소통하는구나. 그게 3,000인 대토론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그것의 원조는 우리 시에서 이미 늘 해보듯 500인 원탁 토론, 300인 원탁 토론 같은 것들이 아, 그게 먼저 있었군요. 예. 아 서울 네네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동의해요? 다 알죠?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죠? 아 수원시가 먼저 대토론회를 하셨고 그걸 이제 모티브 삼아서 민선 5기 6기 내내 우리는 300인 원탁 토론, 500인 원탁 토론. 여기 행궁동의 주민들이 생태교통 그 끝나고도 봐서 바로 300인 원탁 토론, 500인 원탁 토론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 가운데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는 결코 30km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결정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다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힘을 통한 네. 직접 민주주의 원형을 우리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시민 배심원제고 그것이 지난번 신고리 5,6호기 사회공론화위원회를 할 때 우리 시의 사회가 벤치마킹이 됐다는 것도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중앙이 지방한테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우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 이제까지 불통이었는데 직접 민주주의나 시민들의 다양한 소통의 방식들을 이미 구축해 놓은 게 지방자치단체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더 많은 형태로 진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 말씀대로는 세상 모든 정치 잠깐 내가 한 가지 첨언을 좀 하자면은 뭐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청체가 일제강점기 시기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쏟아 부어졌어요. 홍수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게 그 화성 중에 여러분 잘 가시는 화옥문이 막혀서 위 누각이 떠내려갔어요. 그때 수원 시민들이 수원 명소 보존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조선총독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이 화옥문을 복원할 수 없다. 우리 수원 시민들이 복원하자. 라고 해서 무려 8년 동안 더 돈을 모으고 공사를 해서 1933년에 전 세계 역사에서 최초로 시민의 힘으로 바로 문화재를 복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수원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평화의 소녀상이 오로지 시민의 힘에 의해서 시민 성금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도시가 수원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추모비를 시 하나 예산 없이 시민들이 모아서 만든 데가 수원이고요. 네.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외국 독일에까지 오로지 시민들의 성금만으로 평화의 소녀비를 세운 데가 수원 시민들이고 그래요. 이것은 정교대항 시절부터 내려왔던 우리의
면면이 흐른 수원 정신이에요. 시민분들이 그렇게 나서실 때 시장님은 하신 게 없군요. 저는 뒤에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성공을 내는 게 다였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끝으로 이거 하나 궁금한데, 뭐 어쨌든 저출산 뭐 또 고령 문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심각한 거고, 예. 수원도 뭐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결혼, 연애, 출산 이런 것들 좀 많이 할 수 있는 좀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300인 토론, 500인 토론만 하지 마시고 300인 미팅, 500인 단체 미팅 이런 거 혹시 수원시에서 계획하시는 건 없습니까? 아주 깜찍한 발상이신데요. 네. 저희 정영진 씨는 기혼자파 이걸 요구하고 기혼자라고 차별하지 마세요. 굉장히 흉악한 분들이시네요. 그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프랑스형 저출산 극복 대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혼인의 여부 관계없이 아이 낳는 걸 동일하게 다 취급, 대접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네. 유부남을 미팅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네. 정교대왕께서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또 정조예요? 30세 이상의 미혼자가 있으면 해당 지역 수령을 파직하라 했어요. 어이구야. 실제 그랬습니다. 실제로. 30세 이상 노총각이나 노처녀가 있으면 해당 지역에 수령을 파직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통합과 이 초저출산을 우리 시대에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탁월한 해법 아니겠나. 저도 파직당하지 않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된다 있어서 제가 지난해에 임산부 체험도 하고 임신과 출산의 정책에 대해서 가장 앞서서 뭘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게 다 그런 연유가 있다. 제가 파직당하지 않게 한 마지막 수요가. 여기는 아이당 얼마 줍니까 수원은?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둘째 아이까지는 안 드렸는데 네. 둘째 아이부터 돈을 드리게 됐고요. 네. 그리고 셋째 아이부터는 그 이전에 드렸던 걸 2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예요? 둘째 아이가 50만 원, 셋째 아이가 2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배로 늘어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셋째 계획하면서 저 찾고 있거든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 수원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좀 어필을 해주시면 제가 애들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수원은 지금 그 제가 임산부 체험을 한 가장 큰 이유도 가장 아이를 많이 낳는 도시가 수원으로 꼽혀서 하게 된 거고요. 지금도 우리 시는 매년 2만 안팎으로 인구가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수가 줄고 있으니까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않는 데에는 이런 그 일종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센티브 확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 페널티를 확 주는 이런 것까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결혼을 기피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제가 탄핵당했어요. 그렇죠. 결혼을 안 해도 아이를 낳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연구 중이시다. 그런 것까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최욱 씨 모텔 대실 무료화 뭐 이런 거. CD 호텔 뭐 이런 거. CD 모텔. 이것들 굉장히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어요. 맞죠? 방마다 우리 시장님 사진 딱 걸어놓고 건전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제가 궁금한 거 다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저 시장님 혹시 오늘 이 부분은 내가 진짜 어필하고 싶었는데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끝으로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아까 얘기를 그 하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치고 들어와서 올 초 우리 그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서울 광화문에서 공동 신년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의 민주당 기초자치단협의 회장이어서 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신년사 시무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신년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상하다가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시급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올해의 핵심 과제가 지방분권형 개헌이니까 이것을 공동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신년사를 광화문 광장에서 발표하자 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고 그랬더니 그 1월 2일 날 12시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근데 전국의 자치단체장 30명이 모였고요. 실제로 동의까지 해서 서명까지 한 분 다 합하면 63명이
공동 신년사를 한 겁니다. 올해 이재명 시장 맞습니까? 오셨죠. 와, 최성 시장. 최성 시장 오신다고 그랬다가 안 왔고요. 아, 괜히 물어봤네. 근데 얘기 때마다 이재명 시장을 오늘은 얘기를 안 한다 싶어서 결국 마지막에 했으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세요. 아, 그분을 검열하면? 아니, 이런 경쟁 구도 같은 거를. 아, 근데 그분은 전주 나가고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경쟁 구도가 없어졌네. 마지막까지 모를 일이죠, 그거는. 아, 그럼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은 역사 일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올해 핵심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준 건데, 거기가 세종대왕상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훈민정음이라는 뜻이 네네네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는 세종대왕 앞에서 네. 코스프레를 했는데 네. 여민정음이라고 그래서 여민정음. 예 했습니다. 나라 정책이 각기 지방 정부의 실정과 서로 맞지 않아 이런 이유로 시민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뜻을 펼치지 못하니 이를 위해 중앙 정부의 권한을 버티려 나누려 하니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헌법을 바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지어다 하는 여민정음이라는 걸 뒤에 걸고 했거든요. 네. 이걸 읽으셨어요, 우리 시장님이? 예? 이걸 시장님이 읽으신 거예요? 제가 읽지 않고 뒤에 써놓고 했다고요. 아, 읽진 않으시고. 예, 그걸 읽으려면 재밌게 하려면 나라 정책이 각기 지방 정부의 실정을 서로 삼았디 아니하시 그렇게 하셨으면 퍼포먼스가 완성인데. 예. 근데 그 말 퍼포먼스를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때 재미나게 노래를 하자. 네. 그래서 노래를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지자체. 그 다 지자체장들이 같이 불렀어요. 아, 그 30 몇 분이 모이셔서. 예, 30. 아, 그래요? 그거 저 영상 있습니까? 있죠. 아, 유튜브 찾아보면 됩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걸요 아마 그런가요?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올라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주시죠. 시민분들 한번. 하여튼 그만큼 우리는 그 올해 네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등일단되는 꼭 그런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올해의 아주 중요한 과제다 하는 것을 꼭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겠죠? 우리 저 교수님도 혹시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수원이라는 도시가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종조가 개혁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 때문에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시간을 좀 길게 갖고 그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 수원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박수 받는 정리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저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저는 박수도 못 받고. 아, 박수 받을 그 멘트 빨리 한번 하세요. 정치인들 박수 좋아합니다. 오늘 하여튼 제가 너무 흐뭇한 시간을 보내긴 하는데 우리 시민들 너무 오랫동안 식사를 못 하신 가운데 늦게까지 계시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공약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선거 공약은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올해 요번 6월 13일 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수원시 홍보대사인 아이돌 그룹 에이핑크 아세요? 에이핑크? 뭐 왜? 거기에 윤보미 씨가 수원 출신이에요. 그 수원의 홍보대사거든요. 윤보미? 예. 윤보미 몰라요? 아, 봄이. 예, 봄이. 네. 그러면 함께 댄스곡 미스터 추 이것을 저 미스터 염이 네. 국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이겠다. 물론 윤보미의 허락을 전제로 하긴 하지만 이런 공약을 하면 이렇게 박수가 나오잖아요. 윤보미 씨랑은 아직 뭐 합의된 부분은 머리가 안 아니에요. 됐군요. 아니지만 본 적은 있고요. 우리 홍보대사니까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 기대하시죠? 유준열이 유명한 우리 수원의 또 연기자고요. 하지원 수원하면 역시 박지성 또 아닙니까? 박지성. 홍수아 아, 정은지 씨가 수원이에요? 현영 선영? 현영. 또 가수 장윤정 아, 차범근. 누구? 조건 점점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손학규.
시민. 수원 출신의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알게 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2시간 동안 저희와 즐겁게 얘기 나눠주신 우리 김준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님 그리고 염태영 수원시